결혼 18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김은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하자. 29살 회사 후배와의 불륜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마치 당연한 듯 새 출발을 요구한 남편. 하지만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좋아. 이혼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 그 순간부터 시작된 치밀한 복수극. 18년 동안 온순했던 아내가 보여준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은주는 어떤 방법으로 배신한 남편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선택한 새로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요. 김은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18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남편 박정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하윤이의 도시락을 싸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계란을 굽는 소리와 함께 커피 내리는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여보, 아침 됐어. 은주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정우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 들어 회사 일이 많다며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은주는 문을 살짝 열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1살의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동안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또 늦게 오셨구나. 하윤이가 교복을 입고 나오며 말했어요. 딸아이는 어른스러워서 부모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우리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은주는 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본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은의 달라진 모습을 말이죠.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고 샤워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은주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빠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실 거야. 이해해드리자. 은주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성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훈이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나섰어요. 늦어서 미안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그는 은주의 뺨에 형식적인 키스를 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정훈이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초기에 다정했던 정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는 줄어들고 각자의 생활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은주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은주 씨, 남편분 요즘 어떠세요? 어제 시내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회사 동료일 거예요. 은주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훈이 다른 여자와.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훈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정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묘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식이었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은주의 질문에 정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회의했어. 정은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예전에 정은이라면 회사 일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대충 얼버무리고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은주는 우연히 정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세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은주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여보, 휴대폰에 문자 왔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정은이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를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은주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은의 행동 패턴이 명확히 달라졌거든요. 평소 즐겨 입던 옷 스타일도 바뀌었고 향수도 새로 샀어요. 무엇보다 은주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은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은주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윤이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정은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은주가 모르는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내역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2명분의 금액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죠. 그날 밤 정은이 돌아왔을 때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 정은이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서. 혹시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정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은주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은의 말은 마치 벼락같이 은주를 덮쳤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은의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후배야. 최세린이라고 해. 정은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요. 나이는 29이야.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은주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바람이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정은은 은주의 반응이 의외인 듯 잠시 당황했어요. 아마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혼하자. 정은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아이도 다 컸고 너도 내 인생 살아.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는
지난 18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작은 원룸에서 행복해하던 시절, 하윤이를 낳고 육아로 힘들어하던 시절, 정은의 사업이 어려울 때 함께 버텨낸 시절들 말이에요. 그 모든 세월을 내 인생 살아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남편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좋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해 줄게.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승낙해서 다행이라는 듯이요.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정훈이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8년 결혼 생활이 그냥 끝날 수는 없잖아. 은주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잠든 후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혼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정리한 은주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가 아빠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딸의 물음에 은주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은주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혼하신다는 거죠? 17살 딸아이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정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다른 여자 있죠? 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꿰뚫어보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배신한 거네요.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하윤아, 어른들 일이야. 정훈이 어설프게 변명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당하지 마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엄마만 손해봐야 해요? 딸의 지지를 받은 은주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오랜 친구인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정훈이랑 이혼하게 됐어. 서지혜와의 만남은 다음 날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혜의 로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은주야, 정말 힘들었겠다. 지혜가 커피를 내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건 괜찮아. 이제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은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준비해보자. 우선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해. 지혜는 노트북을 꺼내며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여부, 양육권 관련 자료들을 모아야 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 은주는 지혜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세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어. 정훈이 회사 후배라고 했으니까 회사 내부 정보도 필요하고. 지혜가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훈이가 재산을 빼돌리려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통장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들 미리 복사해도.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훈이 출근한 사이 서재를 뒤져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증서, 적금 통장까지 꼼꼼히 복사했습니다. 결혼 18년 동안 모은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정훈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주가 모르는 사이에 따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역시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 은주는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치밀함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정훈의 회사 근처에서 그를 미행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훈은 회사 건물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젊은 여성과 만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최세린이었어요. 은주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세린은 정말 젊고 예뻤어요. 은주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정훈과 함께 있을 때 세린은 마치 연인 같은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맞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충분한 증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촬영한 사진들을 지혜에게 전송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법정에서 유리할 거야. 지혜의 답변이 왔어요. 그날 밤 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은주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 좀 피곤하네. 정훈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거짓말을 들으며 씁쓸해했어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해졌죠. 여보, 이혼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은주가 식사를 마친 후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은 조금 놀란 듯 했어요. 벌써? 좀 천천히. 천천히 할 이유가 있어. 당신도 빨리 새 출발하고 싶을 텐데. 은주의 말에 정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훈은 은주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은주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혼 합의서 작성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이 지혜의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정훈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왔는데 은주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정훈이 항의했습니다. 과하다고요? 지혜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은주 씨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6대 4. 양육권과 양육비는 당연히 은주 씨가 가져가는 거고요. 정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륜 사실만으로 이런 조건들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때 지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정훈과 세린의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혜의 말에 정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당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덤입니다.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훈이 은주 몰래 만든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었네요.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요. 지혜의 말에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당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잠깐, 이건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은주는 그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정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우습게 본 대가였죠. 은주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훈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만든 거잖아.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재산까지 숨기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조건들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의 변호사가 어렵게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주와 지혜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기분이 어때? 지혜가 물었어요. 시원해. 은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은주야, 정말 괜찮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지혜의 걱정스러운 말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진작에 끝났어. 이제는 존중만 남아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졌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주는 하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또다시 늦을 거라고 연락했어요. 아마 세린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엄마, 오늘 아빠 표정이 이상하던데. 하윤이가 말했어요. 응. 이혼 절차 시작했거든.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생각보다 당황하던데. 하윤이도 오늘 정훈의 모습을 봤던 거죠. 당연하지.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마가 이겼네. 하윤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이긴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거든. 은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져주지는 않을 거야. 엄마도 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날 밤늦게 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은주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은주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너무 과해. 은주야, 이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잖아. 정은이 집에서 은주와 마주 앉아 항의했어요. 과하다고? 그럼 내가 한 짓은 뭔데?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2살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고 돈까지 빼돌리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과하다고 해? 정우는 은주의 날카로운 말에 움츠러들었어요. 그거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야. 은주가 정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혼자서 하윤이 키우고 내 부모님 간병하고. 정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은주의 말이 맞았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은주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정훈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을 좀 조정할 수는 없을까? 조정? 은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세린이랑 있을 때 나랑 조정했니? 돈 숨길 때 나랑 상의했어. 정우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또 싸워?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훈이 움찔했어요. 하윤아, 어른들 얘기니까 어른들 얘기라고 하지 마. 내 인생과도 관련된 일이거든. 하윤이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야.
내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정은의 가슴이 찔렸어요. 딸의 실망한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당연히. 하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꿈도 포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하고 정은은 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은의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시부모님들은 상황을 대충 눈치채고 계셨어요. 정은아, 은주한테 잘못한 거 맞지? 아버지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은주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들아, 너 정말 바보구나. 어머니도 정은을 꾸짖었어요. 은주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을 건데. 젊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정은은 부모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은주 편에 서 있었거든요. 은주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잘못 키웠어. 이혼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내 편이야. 은주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작 남편보다 시부모님이 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날 밤 정우는 세린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린은 요즘 정훈이 우울해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집에서 좀 복잡해. 정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잘 되고 있죠? 세린의 물음에 정훈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은주가 예상과 달라. 세린은 정훈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회사에서도 이미 눈총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빠, 빨리 정리해요. 저도 힘들어요. 세린의 재촉에 정훈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쪽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은주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 결국 정훈은 은주의 조건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정훈이 지혜의 사무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텐데요. 상관없어. 이건 너무 일방적이야. 정훈의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여유로웠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훈에게 소송 진행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서였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정훈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생각보다 청구 금액이 훨씬 컸거든요. 이게 뭐야? 정훈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합의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한편 세리는 회사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들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대리, 요즘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장이 세린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숙였지만 팀장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개인적인 일로 회사 분위기 해치지 말고, 특히 기혼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세린은 정훈과의 만남에서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 때문에 회사에서 찍혔단 말이에요. 정훈은 세린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참아줘. 곧 정리될 거야. 정훈이 달래봤지만 세린은 믿지 않았어요. 정말요? 부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세린의 말에 정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그 무렵 은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해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정훈과 세린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싶었어요. 지혜야, 세린이 다니는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회사 내 분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특히 기혼자와의 관계라면 더욱 문제가 되고.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세린의 회사에 정식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 관계, 회사 내 풍기문란 조성 등의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중견기업 직원의 불륜 스캔들로 말이죠. 세린은 회사에서 즉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최 대리,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세요. 인사팀에서 차가운 통보를 받은 세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박 팀장,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과 세린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이 모든 게 오빠 때문이에요. 세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은주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훈도 억울해했지만 세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부인이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세린의 비난에 정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은주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직장도 잃고 사람들 눈총도 받고. 결국 세린은 그날 정훈과 헤어지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빠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정훈은 세린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린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정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정도, 사랑도, 직장에서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어요. 반면 정훈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것을 잃어가며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피고 박정훈의 불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며 재산 은닉 시도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원고 김은주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합니다. 제3분할 7대3 위자료 2억 5천만 원. 양육권은 당연히 은주에게. 정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패배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향후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난 후 은주와 하윤이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했어. 하윤이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훈은 혼자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마저 차가운 인사만 하고 떠났어요. 모든 걸 잃은 정훈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세린도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몇 주 후 정훈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인사 담당자의 차가운 통보였어요. 50대 중반에 직장을 잃은 정훈의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한편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플로리스트 가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 이름은 뭘로 할 거야?
하윤이가 물어봤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같이 생각해 볼까? 새 출발은 어때? 하윤이의 제안에 은주가 웃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것 같은데. 그럼 봄날은요?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은주는 딸의 센스에 감탄했어요. 봄날 좋네. 정말 마음에 들어. 가게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플라워 디자인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은주 씨, 정말 센스가 좋으세요. 강사가 은주의 작품을 보며 칭찬했어요. 드디어 봄날 플라워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가게였어요. 은주가 직접 디자인한 꽃다발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지혜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렇게 잘 이겨내다니. 은주는 친구의 격려에 고마웠어요. 지혜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시부모님들도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은주야, 꽃이 정말 예쁘구나. 시어머니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은주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윤이는 방과 후마다 가게에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모녀의 대화는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와 하윤이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하윤이가 불쑥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 하윤이가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살자.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은주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은과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라는 소중한 딸을 얻었고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당하지 않고 지켜냈기에 더 강해졌. 은주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